예, 안녕하세요. 산행 중에 그 발목 삐는 거 있죠?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안전하고 또 즐거운 산행의 위험 요인, 이걸 사전에 미리 제거하는 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목 염좌에 대한 그 저의 경험을 나누고, 이걸 그 발생 원인, 예방책, 그 사후 대응 방법, 이런 거 이제 나누어서 한번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요, 제가 산행 초보 시절에 저도 여러 번 그 발목 접질렀습니다. 특히 그 북한산 와서 뭐 신나게 구경하다가 발목 접질러 갖고 말이죠. 저기 뭐야, 거기가 진달래 동산인가 그쪽으로 거의 네 발로 기다시피 울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기어 내려온 그 경험들 이런 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그 자료 엄청 찾고 또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서 그 의사분한테 뭐 꼬치꼬치 그냥 뭐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발목 염좌의 그 발생 원인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좀 그 전문적이다 싶은 정도로 나오는 내용은 그 당시 대략 한 2012년경인가 그때쯤에 네이버 검색하면은 그 서울의대 그 병원에서 정보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거 주로 참고한 겁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하기를 발목 염좌는 발목에 갑자기 큰 힘이 작용해서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나 근육이 손상을 입어 발생한다. 제가 이렇게 다시 간결하게 다시 정리한 겁니다. 그 당시 그 사이트는 좀 장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발목이 꼬이면서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자, 이제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좌우로 발 사진이 두 개인데 자세히 보시면 전부 오른발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진의 우측 사진, 보실 때 우측 사진을 보시면 오른발을 이렇게 발바닥을 딱 정상으로 디디는 경우를 기준으로 볼 때 안쪽, 즉 오른 발바닥에 이 왼쪽 부위가 위로 떠오르죠. 그리고 오른 발바닥에 오른쪽 모서리만 땅을 디든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게 갑자기 심하게 팍 힘이 가면은 이 오른발이 접질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손상 부위는요, 오른 발바닥에 오른쪽 부위, 가령 복숭아편 아래 그 근처 그 부위가 인대 손상이 온다 이겁니다. 인대 또는 근육. 이렇게 염좌가 발생하는 사례, 이거를 대략 그 당시 그 서울의대 그 정보 제공하는 그 사이트에서 설명해 놓기를 내원 환자의 대략 한 90%가 이런 식으로 발목이 접질러진다 이겁니다. 발목의 바깥쪽 부분에 염좌가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이 수치는 서울의대 임상 통계 자료를 제가 네이버에서 2012년도에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도 전부 이런 식으로 접질른 경우입니다. 사진의 그 좌측 그림은요, 이와 정반대입니다. 오른 발바닥에 오른편이 위로 솟구치고 왼편이 땅에 디딘 경우입니다. 이렇게 접질리는 경우에는 대략 뭐 굉장히 희귀하고요. 또 대개 이렇게 접질러지면은 크게 다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자, 이하에서는 보통의 경우, 즉 발목의 바깥쪽 부분에 염좌가 발생하는 경우만 상정을 하겠습니다. 발목이 삐는 경우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갑자기 큰 힘이 작용해서 정상적인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벗어난 경우, 예컨대 농구 등을 하다가 점프 후에 착지할 때 이때는 발목 삐면은 엄청 크게 삐죠. 심한 경우에는 90도로 팍 꺾여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계단을 내려올 때 팍팍팍 내려오다가 이렇게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삐게 되는 거죠. 축구 같은 거 엄청 격렬하게 달리기 할 때 방향 팍 바꿀 때 잘못하면 삐죠. 또 등산할 때 특히 하산길에서 삐지 않습니까? 산길은 보통 우리 평지길과 완전히 다르죠. 그냥 뭐 울퉁불퉁하다가 급경사에다가 눈 오고 비 오고 빙판길이고 암릉길이고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게요. 내 딛는 발에 그 돌 같은 게 흔들리는 경우 아니면 도토리나 아니면 동글동글한 짜갈이 있으면은 조금 미끄러지죠. 그럴 때 이제 접질러지기 쉽습니다. 발목 염좌의 정도는 그러니까 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1도 염좌는 인대 파열 없이, 자, 인대 파열이라는 것은 인대가 완전히 팍 찢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찢어지는 거. 이걸 파열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인대 파열 없이 주위가 인대나 근육 등이 손상만 있는 경우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손상이라는 것을 저는 늘어난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만 있는 경우 이거는 그 서로 거기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거를 인대나 근육이 팍 이렇게 늘어난 경우 갑자기 팍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건 아닙니다. 이도 염좌는 인대의 부분적으로 찢어진 겁니다. 3도 염좌는 해당 인대가 완전히 찢어져서 파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3도 염좌의 경우에는 제가 정리하기로는 빨리 그 전문병원 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꿰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1도 염좌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2도 염좌도 좀 드뭅니다. 이때 되면 아주 심하게 다친 경우입니다. 2도 염좌면.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초보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예방책 제가 2가지 쟁점 아주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까 염좌가 어떻게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갑자기 큰 힘이 작용하여 정상적인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렇게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2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다 이겁니다. 갑자기 큰 힘이 작용하면은 발목 삔다는 겁니다. 발목에 갑자기 큰 힘을 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큰 힘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실천적으로 산행시 발을 내디딜 때 특히 이게 내림길에서 문제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퍽 이렇게 내딛지 마시고요. 이것이 바로 갑자기 큰 힘이 작용되는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가령 오른발을 내딛어서 내려온다 그럴 때 내림길의 그 급경사 이런 정도를 다 고려해서 왼편 무릎을 살짝 굽혀주면요. 무게중심은 내림길에서는 근본적인 원칙이 무게중심을 뒤로 살짝 두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낮춘다는 것은 가령 자세를 낮추면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것이고요. 몸을 앞으로 숙이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는 거고요. 몸을 약간 뒤로 빼면 무게중심이 뒤로 가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무게중심의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적절하게 낮추면서 무릎을 굽힌다는 거죠. 왼발을. 오른발을 내디딜 때는 그걸 미세한 과정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은 왼발로 모든 체중을 지탱을 해야 됩니다. 오른발은 내딛기 위해서는 공중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순간적으로는. 그래서 왼발 무릎을 살짝 굽혀주면은 그 굽혀주는 정도는 경사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게중심도 낮아지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뒤로 살짝 무게중심을 옮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그냥 쭉 뻗어주기만 하면은 평지 걷는 것과 유사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른 다리에 가는 충격력이 최소화됩니다. 극소화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만약 오른발 딛는 곳에 바위가 돌이 흔들리거나 가령 돌을 탁 밟았는데 돌이 퍽 주저앉아 버리면 바로 삐는 거죠. 그렇게. 아니면 도토리나 잔돌이 있어갖고 미끄러지는 이런 경우에 삐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무게중심이 오른발로 완전히 즉시 순간적으로 팍 옮겨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니고 서서히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엉덩이만 살짝 땅에 대면 바로 앉아버리니까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렇지 않고요. 내림길을 순간적으로 무게중심 퍽퍽 옮기면은 이런 경우 대부분 발목가 접지르게 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되게 접지르기 아주 쉽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산행 기술, 제가 스틱을 버려라라는 영상, 스틱 버리는 게 좋겠다는 영상을 제가 2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행시 충격력, 특히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극소화하는 그런 어떤 걷는 방법, 요런 영상에서도 다 설명을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내용이 달라질 수 없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과학적이라고 봅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과학적입니다. 이런 보행 방법이. 그래서 저는 산행 기술이라고 이렇게 제 스스로 이름을 붙이는데, 내림길에서 원칙적으로 무게 중심을 낮추고 약간 뒤로 두면요,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왼편 무릎 살짝 적절히 이렇게 굽혀주고 오른발 부드럽게 쫙 뻗어버리면 그냥 평지 걷듯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 그 오른발 그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력도 극소화되는 겁니다. 이거 잘 훈련되고 몸에 익숙해지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내림길을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령 지리산 천왕봉에서 중산리 내려가는 그 하산길 엄청 가파르잖아요. 아마 국내에서 가장 가파른 그런 그 하산길 중에 하나일 텐데 또 험준하죠. 굉장히 빠릅니다. 내려갈 때 굉장히 빠릅니다. 예. 다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1시간 한 50분 정도면 내려갑니다. 예. 근데 그래서 옆에 사람 보면 왜 이렇게 산에 뛰어 내려가냐고 그러는데 저는 뛰지 않거든요. 예.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방책, 정상적인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인대가 팍 늘어나거나 찢어져서 이게 발목을 접질르게 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운동 범위가 뭡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따라서 평소에 정상적인 그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정대시켜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발목 인대 그 스트레칭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이죠, 발목이 접질러지는 상태의 스트레칭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대라는 게 적절한 범위에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외부 부하 상태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발목 관절을 감싸고 보호하는 거, 그게 인대의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그 인대 운동 범위, 늘어났다 줄었다는 범위가 있는데 이걸 넓혀줄 수 있지 않겠느냐, 훈련을 통해서. 이겁니다. 스트레칭 말 뜻 그대로 스트레칭하는 게 쭉 늘린 그 상태로 상당 기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스트레칭의 원리죠. 그래서 오른 발바닥에 우측 모서리만 바닥에 붙이고 오른 발바닥에 오른편을 위로 쳐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발목이 접질러지는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발목 인대가 최대한 늘어진 상태로 한 1분 정도, 아니면 자기 취향에 따라 한 1, 2분 내에 스트레칭 하는 운동, 이렇게 쭉 그 인대를 최대한 늘려서 딱 스톱한 상태에서 1분 내지 2분 이렇게 있는다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칭 운동이죠. 이걸 저는 상당 기간 반복을 했습니다. 저는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대의 정상적인 그 운동 범위 그 자체가 증가하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산행시 염좌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험입니다. 세 번째, 기타 일반적 예방책으로요. 일반적 예방책은 뻔하지 않습니까? 꾸준히 발목 근력 이거 균형적으로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는 겁니다. 꾸준히 산행하면 모든 근력, 모든 근육이 강화되는 거죠. 인대, 근육 이런 거 다 튼튼해집니다. 유연성도 증가하게 되고요. 순발력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발목이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힘을 빼야죠. 거기다가 퍽 내디뎌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산행의 전 과정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산행 매우 머리도 많이 써야 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괴롭습니다. 등산화도 아주 적절하게 잘 신어야 하고요. 등산화 끈도 잘 매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예방책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산행시가 본의 아니게 염좌, 부상을 입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구나 겪는 거니까. 처음에는 엄청 걱정이 되죠. 아, 이러다가 이거 발목 탈라서 산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이거 걱정되는데, 아픈 것도 훈련이라고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요. 예, 염자랑 신나게 놀아보자 이겁니다. 대부분 1도 염자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RICE, 라이스법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제가 이거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설명 듣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이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의대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한 겁니다. 라이스란 rest, R은 rest, I는 icing, C는 compression, E는 elevation 이겁니다. 라이스란 다시 말하면 쉬면서 rest, 얼음 찜질하고 아이싱, 압박해주고 compression, 발목을 심장보다 높여라 elevation 이겁니다. 일단 산행 중 발목을 삐게 되면요, 산 속에서 일단 쉬어야죠. 그래서 위에 라이스를 참조해서 응급 조치를 하고요, 천천히 안전하게 하산을 완료해야겠죠. 일단 이게 부상 정도에 따라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지, 자력 하산이 가능한지 일단 잘 판단하시고요. 여름에는 생수 얼려서 갖고 다니면 이 냉찜질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경우는 하산 후 위 라이스법 충실히 실시하면은 그러니까 자연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벼운 경우라는 게 즉 1도 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쉬면서 라이스법 적용하면은 보통 뭐 한 1, 2주 이렇게 걸리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주일 매주 산행을 다녔기 때문에 일주 후에는 약간 불편해도 그냥 갔습니다. 예.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꼭 가야 되는 거죠. 예. 저도 병원 간 지가 한 2번 있습니다. 예. 이때 찜질할 때 주의할 점은요, 발목을 삔 직후나 당일 귀가해서는 얼음 찜질해야 합니다. 즉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요, 염자 부위가 부어 있는데 부기를 빼고요, 염증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세균은 온도가 낮으면 활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균을 얼려 죽이는 거 아니냐, 온도를 낮춰주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세균과 전쟁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세균이라는 건 온도가 낮아지면은 활동력이 둔화되죠. 예. 그런데 며칠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요, 그때 저는 일단 찜질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래도 찜질 하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온찜질, 즉 따뜻하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인대 조직이 냉찜질 계속 해버리면요, 인대 조직이 딱딱해질 거 아닙니까? 차가워지고. 예? 그래서 인대 조직이 딱딱하게 되는 거 방지를 하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일단은 원활해야지 기본적으로 회복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좀 걱정은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싫어요. 발목 염자 당하는 게 너무 끔찍하게 싫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찾아서 공부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정보는 서울의대 사이트에서 제가 네이버에 있는 서울의대 사이트에서 아마 백과사전인가 거기서 아마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진료받던 의사분하고 일단 친해진 다음에 꼬치꼬치 아주 묽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실천한 내용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최근 한 4, 5년간은요 발목 염자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살짝 발목이 돌아가는 상황은 가끔 있습니다. 산행하다 보면 저도 좀 격렬하게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가끔씩 발목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가끔씩 있습니다.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무게중심 서서히 이렇게 옮기고 막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말이죠, 이렇게 이제 무게중심 옮기기 때문에 발목이 살짝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저는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고 순발력이 높다는 아마 반증이겠죠. 그래서 돌아가던 발목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탁 되돌아온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좀 이렇게 쉬면서 살짝 이렇게 좌우로 360도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게 바로 회복되더라고요. 산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좀 이따 또 달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 산행, 즐거운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